내용 증명 하나로 소송까지 안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 증명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쓴다 그러면 소송을 가는 거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내용 증명을 쓰는 목적은요, 본인의 원하는 법률 행위의 효과를 명확하게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를 없앨 수가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잘 쓰나요? 일단 분명하고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내용 증명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헷갈린다. 그리고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내용 증명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내용 증명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도달시켜서 법률행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게 뭐냐면 결국에 묵시적 갱신이 됐는지 아니면 갱신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는지,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더 올려받고 싶겠죠. 시세에 맞춰서. 그러면 그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게 항상 분쟁이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 안에 그러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에는 당사자가 원하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분명히 내용증명에 담고요. 그거를 기한 내에 도달시킬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끝이 아니고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실제로 법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꼭 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내용증명이 언제 어떻게 상대방이 몇 시에 도달했는지까지 그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증명이라는 문서를 별도로 우체국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증명이 상대방한테 등기로서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꼭 조회하셔가지고 그 관련된 문서도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상대방이 거기에 살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반송됐다 그러면 내용증명은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달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충분히 송달될 수 있는 날짜를 미리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꼭 우체국 내용 증명이어야 하나요? 뭐 요즘 문자나 카톡도 많이 하잖아요. 내용 증명으로 꼭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내용 증명은 좀 편안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걸 편안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라서 내용 증명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내용 증명을 굳이 안 보내시고 문자나 카톡 그리고 통화 녹취록 이런 걸 통해서도 본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송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법원 판례에서 그 카톡으로도 계약 내용의 변경의 의사표시를 인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고 기존의 이제 하구심 판례에서도 충분히 이제 카톡 주고받은 걸로 뭐 계약 해지 의사표시라든지 임대차 갱신의 요구라든지 또 뭐 갱신의 거절이라는 의사표시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톡에서 1 사라지면 도달된 거 맞나요? 네, 보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걸 받지 못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밝혀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1이 사라졌다 그러면 상대방 의사표시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하고의 이견,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소송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의사표시 그리고 법률행위의 효과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내용 증명에 꼭 담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그게 송달됐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송달 안 받으려고 막 문 잠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효과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법에서 또 인정하는 의사표시 송달 방법이 있거든요. 법원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나홀로 소송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소장 작성 경우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내용 증명부터 소송의 준비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조언 드린 몇 가지 사항을 꼭 참조하셔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